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건축시공학 테마 특강 오리엔테이션 강좌예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나 시험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마 이 건축시공학이 7급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 시공 강좌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사 자격증은 다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없는 분 계신가요? 네,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또 때에 따라 7급 보는 분들이 또 경력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은 이제, 건설사 같은 데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셨는 이런 베테랑, 이런 분들도 우리가 7급 강좌를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 7급 강좌 시공학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셨잖아요. 기사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도, 야, 이거 건축 시공학, 기사 시험 별 차이 없겠지라고 해서 딱 기출문제 보시면, 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정도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깜짝 놀래요. 응? 그래서 이제, 건축직 공무원, 7급 공무원인 응시하신 분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공단에 들어보면, 공사공단은 계획기종, 설비, 법규 이런 전공 과목을 다 모두 포함해서 5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시공 과목도 공사공단, 과목의 일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공학 개론이라 그래서 이제 소방직, 우리 간부 후보생을 뽑는 그 과목도 건축공학 개론이라고 있어요. 이 건축공학 개론이라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 중에 중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건축시공학이 있겠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건축직 공무원 7급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이 강좌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 특강 이 강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통상적으로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테마 특강이 있고 그렇죠? 문제풀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시공학 한 과목을 위해서 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현재 여러분들 그 키마카에서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만 우리 제공되는 이 교재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키마카 자체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테마 특강 자체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우리 이제 계획이나 구조처럼 딱 집약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교재를 유인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주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교재를 제작해서 만들게 됐어요. 교재를. 근데 교재를 제작할 때 자꾸만 자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제작했는데 이 교재 제작한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이 총론 파트와 각종 공법, 시공 방법이죠. 시공 방법, 시공 계획에 관련되는 시방서 기준에 대한 시험 문제와 적산이 있는데 적산은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올 때가 많고요. 주로 총론과 공법인데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응시한다라면 공법도 어렵더라고요. 시방서에 아주 그렇죠. 아주 눈에 보기 힘든 그런 치수 같은 게 막 출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게 또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기사를 공부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급 계약이나 계약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 건설 경영이 나온다든가 또는 우리가 EBMS라고 해서 기사 시험에 전혀 안 다루는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건축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공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 기사 실기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이게 처음 보는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도 거의 수업을 거의 많이 안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테마 특강이 강의 수가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러한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완 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던 이제 개정된 부분이 발견이 돼요. 특히나 이제 2020년 1월이나 2020년 4월 이렇게 또 이제 시방서 일부가 개정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방서 일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몇 페이지 어디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특히나 최근에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그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놨고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 해당하는 부분에 정오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제가 미리 촬영한 부분을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다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완 강의로 제가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유인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강의 교재를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 강의 교재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제 현재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강의 교재는 이 답과 해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좀 잘 안 된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 테마 특강이라는 게 답과 해설이 없는 건데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답과 해설을 집어넣는데 오히려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평가한다든가 여러분의 어떤 그 공부한 양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유인물을 또 제작했어요. 유인물을 제작해서 최신 기출 유형과 예상이 가능한 것들을 몇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해서 이렇게 최신 기출 문제와 함께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상되는 그 문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 우리 교재 뒤에 부록에 최신 기출이 거의 다 있어요. 하지만 최신 기출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최신 기출 문제를 유인물로 제공해서 해설을 해 드려요. 왜냐면 이 최신 기출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어떤 우리 여러분이 얘기하는 시공학 교과서적인 내용이 오버하는 게 있어요. 초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범위에 초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가 요런 건 요렇게 요런 관점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 문제와 내용과 해설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교재를 중심으로 해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할 때 제가 PPT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새로 판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혼합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마 150제 정도 새로운 문제 유형의 예상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선 최신 기출 문제를 유인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 테마 특강 이 교재 있죠. 이 교재 보기 좋아요. 이제 보기 좋게 제가 글과 함께 그림 같은 거 집어넣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어느 정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교재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사실은 출판사를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 자체 출판에서 만든 거고 제가 거의 빠짐없이 손을 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애착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시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공부가 어려운 그 학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 과목도 있고 구조 과목도 있지만 시공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시방서가 엄청 방대해요. 시방서 출력만 해도 이만큼이 돼요. 이만큼의 시방서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시방서가 들어가요. 특히나 이 시공학에서는 시방서 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른 우리가 이 구조 기준의 일부도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건설 경영이라는 건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유형들의 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공부를 하시는 우리 회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본 강의는 교재로 하지만 이렇게 추가로 하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셨을 때 최소한 키마카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를 들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점수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제가 강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교수님 뭐 건수사 기사책을 더 봐야 되나요? 뭐 실기책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건수사 예비시험책을 봐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했던 그 자격시험과는 약간 다른 시험 문제가 한 30% 정도 이상 돼요. 때에 따라 뭐 40% 이상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건 되게 쉬워 보는데,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맞히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공, 테마 같은 경우는 100점을 목표로 한다.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7급 시공학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발굴을 해요.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7급 학생들, 뭐 단기간 패스한 학생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합격을 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뭐 시공학에 대해서 뭐 95점만 이런 학생들 없습니다. 합격을 해도, 기본 점수 이상이에요. 그럼 기본 점수 이상이란 뭐냐? 그래도 우리가 키마카 테마 특강은 이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에 충실했기 때문에, 다른 교재와 다른 그런, 일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자격증 교재보다는 그 공무원 시험에 맞는, 특성에 맞는 교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은,
물론 자격증 관련된 기사책 같은 게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시험 특성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특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책이 우리 키마카 교재고요. 이 공무원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험 문제라는 게 돌발 변수가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고민해서 이 정도쯤은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예상되는 것들을 묶어서 다시 이제 유인물로 한 150문제 정도 드리고요. 최신 기출 문제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그래도 이 전문서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시면 이 7급 학교생들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렇죠? 하지만 7급 학생들이 꾸준하게 테마 특강 듣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래도 전문 강의와 전문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거예요. 한 발 앞서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그 합격선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학습 질의하시고 본 강의는 잠시 이어서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